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나이가 만으로 27이에요. 엄청 어리신 나이신데 그러면 부동산으로 자산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으세요? 지금 총 자산으로는 55억 정도 모았습니다. 레나 쌤이 이제 매수 매도하신 파일철들 모아놓은 거예요. 네네. 사실 더 있는데 매도하고 그 부사님이 보관하는 것도 있어서 혹시 이게 몇 년 동안의 결과예요? 6, 7년? 제가 아직도 약간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제가 임장을 가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뭘 물어보려고 갔는데 그 사장님이 좀 귀찮으셨는지 자꾸 나가라고 이렇게 손짓을 막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안 되겠냐.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먹던 물을 저한테 뿌리셨던. 안녕하세요, 레나 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되게 집이 밝네요. 조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달아야 댐이 된다고 해서 곳곳에 있습니다. 멸치예요? 아니요, 명태. 명태. 네. 신기한 게 많네요. 사주에 미쳐 있습니다. 사주를 잘 믿는 편이시군요. 네. 여기는 뭐 학원으로 쓰셨던 거예요? 영어 학원을 계속 했어서 집에서 영어 공부방으로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를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참 많이 했을 때는 한 60명 넘게 가르치기도 했는데 여기 60명이 들어가요? 타임마다 2시간에 한 번씩 막 20명씩 왔다 갔다. 한 달에 60명 원생을 이 아파트에서 이제 공부방처럼 운영을 하셨던 거네요? 네네.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많이 줄여서 한 15명? 15명. 칠판도 되게 좋은 게 있고. 전자칠판을 쓰고 있습니다. 왜 영어로 주제를 정하셨어요? 처음에 영국 유학생을 하다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한국 와서 막상 한국 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영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학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파트 투자에도 규제라고 들었는데 집도 엄청 인테리어가 깔끔하시네요. 이 집을 처음에 들어올 때 인테리어를 다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조금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일단 가장 신경 쓴 거는 여기가 상하부장이 색깔이 원래 달랐어요. 근데 이거를 교체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이거를 싸게 하는 방법은 필름을 붙이는 거. 시트지? 네, 시트지. 전부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시트지 하시는 분들이 해주시고, 그리고 턴키라고 해서 인테리어를 모두 맡기는, 업체에 맡기는, 그렇게 하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컨택해가지고 모든 시트지를 문짝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뭐 가벽 같은 것도 있던데 이건 뭐예요? 여기는 안방인데 되게 아기자기하네요. 안방이 엄청 넓은 집이었어요. 근데 혼자 지내니까 너무 넓더라고요. 그래서 가벽을 만들었어요. 밤에 불 끄고 이것만 켜놓고 빔을 이렇게 쏘고 영화를 보면서 앉아서 밥을 먹어요. 진짜 딱 거실 축소판 되게 환기도 잘 되고 엄청 좋네요.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앉아서 얘기 좀 할까요? 네. 네, 레나쌤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선생님이자 부동산 투자자 레나입니다. 왜 이름이 레나예요? 제 본명이 예령인데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령 발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꾸 교수님이 베리영이라고 부르셔가지고 출석을 몇 번 놓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겠다 생각하고 본명이랑 가장 비슷한 예레나라고 지었는데 한국에서도 아이들이 예레나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어려워서 그냥 레나라고 짓게 됐어요. 큰 뜻은 없어요, 사실. 방금 아파트 투자자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어떤 측면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쌓고 투자를 진행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그 서사를 좀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학비 문제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한 1,650만 원 정도 모았었어요.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겠는데 할 수 있는 마땅한 것은 없고 주식을 하자니 너무 변동성이 커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하자. 근데 1,600만 원을 어떻게 부동산을 하지?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재개발을 좀 알게 됐어요. 재개발 빌라부터 차곡차곡 하고 수익이 나다 보니까 아파트를 할 수 있는 종잣돈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아파트 경매, 청약, 재건축 이런 것들을 하고 지금은 그것들을 다 매도를 하고 강남 아파트 한 채로 가고 있습니다. 1,65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부동산 투자 공부를 시작을 하고 얼마 있다가 첫 부동산 투자를 하셨어요? 저는 한 6개월 걸렸던 것 같은데 저는 좀 늦은 편인 것 같아요. 이유는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고 그리고 그 돈마저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한 3개월 내로 성과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첫 물건은 뭐였어요? 재개발 물건이었는데 빌라였는데 웃긴 게 그렇게 6개월 동안 되게 고심해서 공부를 했는데 첫 매수는 망했어요. 그래도 6개월 공부를 하셨는데 왜 망하신 거예요? 아 그때 시장이 엄청 뭔가 패닉하는 시장이었거든요. 하락장이었어요? 아니요, 상승의 끝을 달리고 있는 모두가 막 집을 사야 된다 막 그렇게 외칠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때였는데 이제 마지막 물건을 제가 잡은 거죠. 차 타고 딱 들어갔다가 아, 맞아요. 하락 열차를 탄 거죠. 정말 가진 돈의 반 정도? 반? 3분의 1 정도를 날리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때 되게 뼈 아프더라고요. 얼마 없는 돈인데. 그래서 그 이후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 다음부터는 수익이 계속 좋게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물건으로 어쨌든 시드를 좀 점프를 못 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시 공부방으로 열심히 그래도 종잣돈을 더 모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때 제가 돈을 잃어보니까 현금 흐름이 더 필요하겠더라고요. 영어 강사로 한 달에 한 300 정도 벌었는데 이 돈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져서 공부방을 운영을 하게 됐고 공부방 운영을 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늘 벌었고 지금도 인원을 줄이지 않으면 한 그 정도는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좀 종잣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게끔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다른 투자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보통 아파트를 투자를 한다고 치면 청약을 메인으로 하시는 분 아니면 경매만 하시는 분, 네. 매매만 하시는 분 이렇게 나뉘는데 레나쌤은 왜 이걸 하나씩 막 다 해보시고 이걸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좀 아이러니한 포인트인데 하나만 하다 보면 그것만 알게 되잖아요. 근데 전 돈이 없어서 일단 할 수 있는 걸 다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걸로도 돈 벌 수 있는 걸 좀 구상을 해봤어야 됐고 뭐 청약으로 경매로 뭐 매매로 벌 수 있는 것들을 다 생각해보다 보니까 다 하게 된 것 같고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돈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제가 특화를 했던 것 같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100가지는 그래도 다 섭렵을 하셨나요? 네, 다 투자를 했고 제 주변 제 수강생들도 최소 각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레나쌤이 보시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청약, 경매, 매매 중에 종잣돈이 가장 덜 필요한 거는 어떤 거라 생각을 하세요? 무조건 청약. 왜냐하면 청약은 퍼센트 계약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잣돈이 적고 대출이 안 나오는 보통 종잣돈이 적으면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연봉이 적으니까. 근데 중도금 대출도 내 연봉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잣돈이 적으신 분들 내가 꼭 집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청약이랑 뭐 전매 이런 것들을 조금 추천드리고 내가 당장 살 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른 것들을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청약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의 연수도 좀 가산점에 해당이 되고 결혼을 했는지의 여부랑 아이가 있는지의 여부도 가점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시드가 적어도 그런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은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청약이란 게 특별 공급이 있고 일반 공급이 있거든요.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뭐 자녀, 신혼부부인지 뭐 노부모를 부양하는지 등등 이제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일반 분양으로 가시면 돼요. 일반 분양에서는 사실 가점도 중요하지만 추첨제도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게 또 중요하고 전매나 뭐 줍줍 안 팔린 물건들을 줍줍하는 그런 것들은 지역에 상관없습니다. 전매가 뭐예요? 전매는 분양권을 사고 파는 걸 전매라고 해요. 뭐의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이 아닌데 전매인데 그냥 전매. 네. 그럼 일반 분들도 사실 일반 분양을 넣을 수는 있지만 그게 운이 좋아야 당첨이 되는 영역이긴 하다. 떨어진 적도 있어요. 저는 셀 수 없는데 아직도 그럼 기회가 되면 일단은 넣고 보는 편인 거예요. 그쵸. 저는 청약 점수 10점으로 한번 당첨이 됐었고 전략을 또 잘 짜면 당첨이 되거든요. 10점이면 낮은 점수인 거예요. 84점 만점에 10점이어서 그리고 또 줍줍으로도 또 수익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나이가 만으로 27이에요. 엄청 어리신 나이신데 그러면 부동산으로 자산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으세요? 지금 총 자산으로는 55억 정도 모았습니다. 다들 이제 27이면 남자분들은 이제 취업 준비할 나이인데 아. 55억이라는 이제 자산을 형성을 한 게 정말 대단한데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했는지 저희한테 좀 비결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공부하는 공부방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여기가 이제 제가 공부하는 공부방이고요. 책을 한 달에 한 번씩 알라딘에 팔아요. 그래야 새 책을 또 살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용돈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헌 책을 팔아야지 새 책을 살 수 있어서 계속 이렇게 캐리어에 책을 넣고 팔고 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래도 1,000만 원 넘게 현금 흐름도 나오시고 자산도 50억이 넘어가시는데 아직도 용돈을 내가 정해서 쓰세요? 네. 처음에 돈을 모을 때는 하루에 5,000원 쓰는 거를 통제 지출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괜찮아져서 그래도 하루에 한 2만 원까지는 씁니다. 와, 이게 성인인데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루 2만 원이면 사실 커피 하나랑 밥 먹으면 끝나는 돈이잖아요. 돈을 알뜰살뜰 잘 모을 수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평일에는 뭐 직장이 있으면 거기서 밥을 먹고 커피만 사고 퇴근길에 맥주, 가장 싼 맥주만 사면 딱 5,000원이 되거든요. 지금은 최대한 집에서 밥을 먹고 커피도 싸서 다니고 요리는 다 해서 먹어요. 그리고 가계부도 열심히 쓰고, 사실 그 가계부를 정말 막 꼼꼼하게 이렇게 쓴다기보다는 통장에 하루에 내가 정한 금액을 이체를 해요. 그 돈만 쓰는 거죠. 가계부 쓰신 거 있으시면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여기에 노트에 보통 다 같이 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썼던 거는 여기 따로 없는 것 같고, 제가 매일매일 얼마 썼다, 뭐 얼마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통장에 그 금액을 넣고 그 금액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가계부를 저도 처음에는 열심히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안 쓰는 이유가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금액만 정해두면 된다. 적금이나 예금 이런 것도 좀 열심히 하시는 편이세요? 희망 적금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긴 했는데 결국 집 살 때 또 다 깨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단기로 이제 이율을 많이 얻을 수 있는 CMA 통장에 여윳돈들을 다 넣어놓고 집 살 때 그거를 또 좋은 이자 받아서 또 떼고, 이게 카카오뱅크 이런 이제 세이프 통장 이런 거는 많으면 한 6, 7%까지도 받아 그런 거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공부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책도 많이 읽고 여기저기 강의도 많이 들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어려웠고 일단은 초보자한테 맞는 강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방황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물건 찾는 게 답이다 하면서 그냥 임장 다니면서 투자를 먼저 해버리는. 실전으로 이제 해보신 그런 케이스네요. 네네. 근데 이게 용어도 되게 어렵고 네. 부동산 가서도 이제 솔직히 어린 나이면 뭐 얘가 돈이 얼마나 있겠어 하고 되게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케이스는 없었나요? 제가 아직도 약간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2020년, 2021년도에 부동산이 한참 붐이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임장을 가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뭘 물어보려고 갔는데 그 사장님이 좀 귀찮으셨는지 자꾸 나가라고 이렇게 손짓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안 되겠냐,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먹던 물을 저한테 뿌리셨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무섭게 생긴 부동산 사장님한테 안 간다. 그 실제로 매물을 살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가신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살 목적이 아니면 방문을 안 드려요. 제가 그 정도의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알아보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전화로도 충분하니까 그때 좀 심정이 어땠어요? 이렇게까지 부동산을 해야 되나? 주식할까? 생각했지만 마음 접었어요. 그러면 그 공부하던 시절에 초보자분들이 봐도 큰 틀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부동산 책을 좀 한 권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물론이죠.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청약, 매매, 경매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부동산은 흐름을 보고 그 안에서 종목을 골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 있는데 부룡님 책이에요.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 아시는 분 아니죠? 아니에요. 책은 부동산 사이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고, 어떤 신호에 상승을 하고 어떤 신호에 하락하는 거시적인, 뭐 미시적인 그런 요소를 다 다루는 책이고, 저도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레나 선생님, 그러면 지금은 상승장이에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하락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 뒤에도 이렇게 그 상승, 뭐 침체, 회복 준비, 회복, 상승, 확산, 급등, 쇠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2022년도에 금리가 상승을 했잖아요. 네.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고, 그 급격한 금리를 방어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코로나에서 풀린 유동성이 연달아 오르는 금리 상승에 이제 못 이기고 떨어진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023년, 2024년도에 상급지들이 조금 오르기 시작했어요. 상급지라고 하면 어느 지역일 것 같아요?
PD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높은 급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강남구. 그쵸. 강남 3구라고 부르거든요. 서초, 강남, 송파예요. 근데 하나 더 늘어서 강남 4구가 됐어요. 용산구까지. 여기가 24년부터 뜨겁게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 뜨거운 열기가 결국에는 주변 지역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오르면 광진구가 오르고 성동구가 오르고 마포구가 오르고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순환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볼 수 있는 게 회복을 할 때는 A급지 입지들이 오른다. 아까 강남 4구가 A급지겠죠. 그리고 이제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뭐 마포의 뭐 마레프나 뭐 클라시아 같은 이제 그런 똘똘한 한 채가 또 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게 확산이 되죠. 확산이 되고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요. 지금 우리가 10월 15일에 규제 지역으로 다 묶였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다 규제 지역으로 묶였어요. 근데 동탄이랑 구리는 묶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긴 비규제잖아요.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이면 세금에도 자유롭고 뭔가 자유로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규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뭔 차이예요? 어떤 규제가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규제는 대출 규제는 수도권은 다 똑같이 적용을 받고 세금이 가장 큰 문제예요. 취득세가 일단은 첫 번째 매수를 했을 때 첫 번째 물건은 1에서 3%를 내거든요. 두 번째 주택부터는 규제 지역은 8%를. 엄청 점프가 심하네요. 그쵸. 비규제 지역은 2주택까지 1에서 3%.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규제 지역 내에 두 채를 보유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지금 어느 단계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확산에서 급등기. 이 급등기 직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급등이 많이 남아있을 거다.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 제 가족들은 모두 다 지금 비규제 지역의 뭐 가장 좋은 아파트나 아니면 규제 지역에 실거주할 집들 이런 것들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지금 하셔야 합니다. 레나 쌤 지인이 되면 이제 떡고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겠네요. 연락이 자주 가긴 해요. 책 사이클로 보면 네. 급등기에서 쇠퇴기로 이제 넘어가는 한 단계가 남은 건데 네. 지금은 위험하다고 보는 것도 이제 하나의 관점 아닐까요? 근데 이 쇠퇴기로 넘어가는 때에 신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30년 넘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사이클을 좀 보잖아요. 떨어졌던 요소는 거의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어요. 뭐 공급 물량이 많다던가 글로벌 사이클, 그 글로벌 경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고서야 지금 이렇게 갑자기 확 꺾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 혹시 전월세 아마 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월세가 없어요. 전월세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 전월세를 못 찾은 수요들이 매매 수요로 붙을 수 있거든요. 좀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때문에 전월세가 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지지난 정부에서 새로운 이제 물량을 많이 안 만들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인허가라고 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걸 허가시키는 걸 인허가라고 하거든요. 그 인허가를 굉장히 줄였어요. 그 이유가 이건 투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인허가를 안 하다 보니까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없겠죠. 공급이 없죠. 공급이 없으니까 전세, 월세 없고 매매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난, 월세난이 가속되고 있는 거고 매매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서울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쇠퇴기가 오려면 좀 멀었다. 세금적인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부동산의 전체 사이클이라든지 정보가 되게 빠삭하신 것 같은데 매일매일 이런 거를 좀 다 서칭해 보시는 편이세요? 저는 매일 일어나서 뉴스 스크랩을 하거든요. 그렇게 정보를 얻고 또 제 수강생들한테 그 정보를 다 나눠주고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좋아요. 일단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뭐 보세요? 여기 뉴스 탭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올라와요. 그 뉴스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하고 새로운 정책이 나왔다라고 하면 보도 자료를 이제 보는 편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월 15일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 보도 자료를 뉴스를 보면서 아 이런 정책이 나왔구나 하고 그 정책을 이제 정말 신빙성이 있는 그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보는 거죠. 보여드리면 교통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거든요. 뉴스를 보고 아 이런 게 나왔대 라고 하면 바로 이제 이런 첨부 파일 다운받아서 보도 자료를 직접 분석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어떤 정책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큰 정책이었는데 25년 10월 15일 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색 지역들 보이죠? 빨갛고 그다음에 초록색. 이 지역을 우리가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 지역에 투자할 때 많은 페널티들이 생겼죠. 초록색과 빨간색 둘 다예요. 초록색은 원래 묶여 있었죠. 다 묶어버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화성이 안 묶였잖아요. 네. 화성에 유명한 도시 어디 있죠? 수원? 수원 말고 동탄. 동탄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동탄이 엄청 오르고 구리도 지금 엄청 오르고 있어요. 엄청 핫합니다. 저거는 왜 안 묶인 것 같으세요? 일단 이 지역들이 그 당시에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 지역을 묶은 것 같고 이 지역이 묶이니까 구리나 동탄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아요. 얘네가 묶이고 구리랑 동탄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해요. 그러면 레나쌤은 사실 저 정보를 작년 10월에 이제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구리나 아니면 동탄이나 뭐 용인이나 이런 쪽으로 알아보신 거예요? 여기는 이제 풍선 효과가 무조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수강생들이 또 많이 투자를 했고, 특히 동탄은 애초에 좀 비싸요. 동탄역 주변은 좀 애초에 비싼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리고 구리에 청약이 또 나왔어서 제가 또 적극 추천해서 제 수강생 4명이 여기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매도 가능하거든요. 그 분양권을 파는. 그래서 최소 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다 벌고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청약되고 그냥 바로 팔아도 문제가 없는 거를 방금 말하신 거죠? 네네. 근데 기간이 있어요. 뭐 1년이나 2년, 3년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만 갖고 있다가 그 이후에 팔면 돼요. 어쨌든 정보력으로 인해서 미리 선점을 하고 그냥 액션을 했는데 한 1억 정도를 이제 번 거네요. 여기서 투입되는 금액이 정말 크진 않거든요. 한 7, 8천? 이 정도 되는데 7, 8천 시드 정도면 청약을 넣어볼 수 있다. 그리고 근데 그 지역이 앞으로 오를 수도 있는 지역들을 하면 너무 좋겠죠. 제 동생도 하나 했습니다. 근데 이제 레나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경력도 크고 다양한 이제 투자를 해보시니까 저걸 딱 보자마자 뭔지를 알잖아요.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침에 딱 뉴스를 보면 이게 뭐야? 그리고 뭔가 정책이 나왔어. 해석을 못 하는데 그럴 때는 좀 어떤 식으로 좀 단계를 거쳐가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하루아침에 읽어지지 않거든요. 너무 어렵잖아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매일매일 뉴스 스크랩을 하면서 그 부동산 어휘를 익히는 거예요. 또 제가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저희 아이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 어휘. 어휘를 모르면 문장이 해석이 안 되고,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맥락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뉴스 스크랩을 하면서 어휘를 익혀라. 실제로 제가 지금 케어하고 있는 멤버들은 매일 뉴스 스크랩을 시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레나가 매니저인 제 카페인데요. 뉴스 스크랩을 합니다. 저는 기사만 읽으라고 하지 않거든요. 읽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사 읽고 기사 내용 요약하고 내 생각을 쓰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정리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단어를 이해하게끔 도움을 요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조금 눈이 트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달 반에서 2달만 해도 선생님 이제 뉴스가 읽혀요.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만 좀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쌤, 그러면 지금 저 지도상에서 아침마다 이제 뭐 뉴스도 보시고 정책도 확인을 하시는데, 만약에 정책을 확인을 했는데 구리가 뭔가 포함이 안 됐어. 그럼 저 지역의 매물을 좀 알아봐야겠다. 내가 저기서 아파트를 뭘 사야 될지를 이제 어떻게 알아봐요? 그럴 때는 사실 좋은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임장을 엄청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서울, 경기도, 인천에 모르는 지역이 없거든요. 다 알아서 그냥 여기가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이 지역에서 뭘 봐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구리로 한번 가봅니다. 구리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밑에 송파구가 있고 강동구가 있고 바로 위가 구리거든요. 구리가 8호선으로 강동과 송파로 빨리 이어져요. 지역 정말 투자하기 괜찮겠는데? 뭔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교통 호재부터 먼저 좀 보시는 편이세요? 지금 있는 교통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 지역의 생활권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 구리에는 지금 이렇게 수택동, 장자 호수공원 쪽이 있고 구리역 쪽이 있어요. 이 두 지역이 뭔가 대표적인 생활권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학원 보이시죠? 학원이 있다는 건 뭔 의미예요? 학원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아파트에 사는 인원들은 다
가정이 있는 인원들이거든요. 학원이 있으면 살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생활 인프라가 깔려 있다. 그쵸. 그리고 이 지하철 타고 주요 일자리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방향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땡겨보면 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뭘 사야 돼요? 너무 많은데. 내가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분하려면 내가 얼마가 있냐, 내가 대출이 얼마 나오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한 8억대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여기서 하나하나 볼 필요 없이 순위 분석 들어가서 경기도 구리시 여기 이렇게 클릭하시고 뭐 평형을 나는 25평이 좋아 이렇게 한번 필터 기능을 통해서 일단은 계속 선별을 해나가는 거네요. 지금 가장 비싼 거부터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하면 평형이 커요. 평형을 낮춰서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평형대, 내가 가능한 금액을 보는 거죠. 나는 한 8억대부터 되니까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자, 이걸 보면서 클릭하면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 10월 15일 이후에 풍선 효과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정보를 알고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위너입니다. 레나쌤을 작년에 알았었더라면 구리 아파트 하나 샀는데 한 2억 올랐네요. 이런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곳들 위주로 임장을 다니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쪽이겠죠, 그러면? 임장 리스트나 뭐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은 제 수강생들한테 다 드리는데 임장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산책도 한번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따가 임장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나가셔서 또 어떤 거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요게 다 레나쌤이 이제 매수 매도 하신 파일철들 모아놓은 거예요. 네네. 사실 더 있는데 본가에도 몇 개가 또 있고 매도하고 그 부사님이 보관하는 것도 있어서 부사님은 뭐예요? 부동산 사장님이요. 혹시 이게 몇 년 동안의 결과예요? 6, 7년?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부동산이라고 하면 종잣돈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뭐 한 5억, 10억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럼 레나쌤은 좀 금수저 출신인지 아닙니다. 저는 마구간이 있는 엄청 시골에서 태어났고 경상도 경주에서 태어났어요. 과학관이면 가축을 기르셨던 거예요? 소를 키웠고 실제로, 그리고 아빠가 이제 장가를 갈 때 소를 팔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농사를 지으셨어요. 시골 소녀죠. 지금 그 이미지랑 너무 안 맞아요. 엄청 세련된 도시 여성 느낌인데 그러면 학창 시절은 좀 어땠어요? 학창 시절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는 아빠 사업이 굉장히 힘들었어가지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힘들었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부모님이 안 알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른 되고 나서 그때 우리 집 부도 났었어. 부모님이 거래처 돌아다니면서 막 무릎을 꿇었다. 우리 집에 애가 3명이나 있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를 좀 듣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늘 항상 피곤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자랐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시면서 좀 가게가 좀 괜찮아졌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 유복하진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성인이 돼서는 좀 나아지셨나요? 제가 영국 유학 나왔다고 하면 진짜 금수저 아니야? 지금 흑수저 코스프레 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영국 유학 장학생으로 가게 된 거고, 고등학교 때 학교생활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학생회장도 하고 반장 다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생활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저희 집에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학비가 아니라 생활비 때문에 이제 알바를 하셨던 거네요. 고등학교 막 졸업한 아이가 베이비시터도 하고 스타벅스에서도 알바하고 청소 알바 이런 것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하면서 느꼈던 거는 왜 저 부자 친구들은 이런 걱정을 안 하는데 나는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꾸 커졌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오면 무조건 나는 나와 우리 가족들의 가난을 내가 끊고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영국 유학 장학금이 1학년만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럼 2학년 때부터 학비랑 생활비는 대충 어느 정도였어요? 학비가 한 학기 6천만 원. 그러면 1년이면 1억 2천에다가 세도 내야 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금액이죠. 1억 5천, 8천 뭐 이 정도 나가겠네요. 그거를 벌고자 휴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 게 월 100만 원 영어 강사였던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100만 원도 사실 그게 딱 100만 원이 아니라 수습 강사였었어요. 너는 지금 수습이니까 돈을 조금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100만 원밖에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0만 원으로 그 1억 2천 이상을 또 벌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100만 원으로 1억 2천이면 120개월이 걸리는 건데 그럼 한 25년 걸리죠. 그러면 월 100에서 사실 답이 없잖아요. 네. 그럼 그때 어떤 뭔가 사고 과정으로 이제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일단 돈을 너무 못
바쁘니까 내 소득을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 경기도에 있는 모든 영어 학원에 제 이력서를 막 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 따고 그다음 필요한 조건들 다 채우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학원에 들어갔어요. 월급이 한 1.5배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제 생활이 나아지지가 않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직을 했는데 300을 받아도 또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부동산 공부를 하고 마음을 잡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강사 일하면서 짬내가지고 그걸 또 하고 심지어 그때는 22살, 3살 되셨을 거잖아요. 남들 다 취업 준비하고 연애하고 막 놀자 팔릴 때 혼자 이제 사회생활하면 진짜 외롭거든요. 그럴 때 좀 어떻게 버티셨는지. 저는 감사 일기를 쓰고 그 다음에 뭐 투두리스트 이런 걸 썼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느꼈던 거는 내 하루가 통제가 안 되면 우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맨날 그 다음 날을 미리 살아봐요. 투두리스트 쓰면서 뭐 오늘은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하루가 끝나면 그 다음날 투두리스트를 쓰면서 오늘 하루 감사했던 거, 반성해야 할 거 그런 것들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기록이나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맨 처음에 썼던 걸 보여드리면 조금 부끄럽긴 한데 맨 처음에 썼던 투두 리스트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투두 리스트는 뭐 되게 남들이 봤을 때 와 이걸 하루 안에 다 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도 처음에 썼던 투두 리스트는 고구마 찌기 이런 거.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는 정말 미약했다. 뭐 강의 듣기, 부자 아빠 조금 읽기와 반성 일기 쓸 때도 오늘 가계부 정리하면서 흥청망청 돈을 쓴 내 모습이 너무 한심했다. 그래서 한 340만 원 벌고 고작 60만 원 저축하는 게 너무 한심했다 이런 거 쓰고 12월부터는 200만 원 저축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발전하려고 몸부림을 치셨네요. 네, 그래서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2021년도에 썼던 거. 그때 막 목표 같은 거 적어둔 것도 있어요. 네. 제가 2021년도에 썼던 이미지 트레이닝이 있거든요. 25살에 사업을 시작해서 8명의 선생님 데리고 27살엔 자산 20억, 30억대로 올라가서 이런 다른 투자를 병행한다. 제가 지금 27이잖아요. 이미 넘어서셨네요. 꿈을 이루셨군요. 처음에 뭐 빌라부터 시작해서 그 돈으로 또 아파트 사고 아파트 여러 개를 또 팔아가지고 그 돈을 만들어서 이제 강남구로 갑니다. 강남구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그 집이 또 결혼해서 신혼집으로 쓸 이게 다 부서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대수가 들어올 거고 롯데캐슬로 지어집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게 진짜 좋은 이유가 뭐냐면 청약보다 몇 억을 싸게 살 수 있어요. 여기 있네